월요일에 길목에서 그리고 8월이 시작하는 상황에서 김동섭의 인사이트에서 길목의 길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리 들어올 때 이런 얘기했어요. 이번 주는 올라야 되는데 라는 서두로 시작합니다. 인사이트 1이요. 인사이트 1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을 봐야 되죠.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까지 일단 추세대를 다 벗어났었죠. 근데 이제 제가 분류를 해드린 것은 뭐냐면 다우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나스닥은 꽉 찼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나스닥이 요즘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 근데 뉴욕 증시의 장점은 4%의 성장에 대한 그 기대치가 굉장히 컸었고 뉴스에 파는 상황이 됐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기술주들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는데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같은 종목들, 인텔 이런 종목들이 나스닥이나 S&P 500을 좀 흔들어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모습을 보면 다우는 뒤처져 있었고 이 두 개의 시장은 계속해서 고점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세선상으로는 약간 이격을 벌려주는 조정이 좀 필요했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기술주의 쇼크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은 어떤가라고 본다면 여전히 상승 마인드에 대해서는 가져야 한다. 저 정도 빠졌지만 주가가 빠졌지만 실제로 어떤 나스닥 차트를 완전히 붕괴하거나 하는 그런 차트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본다면 일시적인 흔들림 정도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4% 성장이 일시적 사건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게 나올 거라는데 시장에서는 그기까지 보지 않고 있죠. 다음번에 3% 정도 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 시장이 성장 속에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본다면 4%가 나오지 않더라도 일단 시장에서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미국 시장은 이제 완연하게 다우는 추세선을 잡았어요. 다우 차트의 이제 주봉을 보시면 제가 예상대로 이제 양봉이 나왔고 여기서 더 안 빠지길 바랐는데 약간 윗꼬리가 생겼던 모습이었죠. 후행 스팬상으로 보시면 이번 주에는 미국이 더 이렇게 가지 말아야 됩니다. 더 가면 좋죠. 일반적으로는 요 캔들을 뚫기 위해서 십자 도지 정도가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시장이지만 현재 상태의 이 올라온 모습으로 보았을 때는 돌파하기 위한 에너지 축적 시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횡보하는 시간, 이번 주는 횡보 가능성도 열어두고 보시는 게 현재 다우의 차트의 모습이고요.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 또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이 후엑스팬이 이렇게 뚫을 수가 없는 공간을 다 뚫어 올라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뚫어놓고야 살짝 금요일날 밀어서 윗꼬리에 아랫꼬리가 다 생기는 그런 차트가 나왔죠.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 자리가 이전 고점에서 더 안 깨졌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올라가는 의지가 미국 다우 차트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그 기술주들의 하락이 시장을 흔든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다우는 올라가자는 의지가 크고요. 나스닥을 제가 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 나스닥을 보시면 여기서 계속 싸움이 한동안 지속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바로 떨어지질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어깨고 이게 봉우리라면 또 어깨를 만들기 위해서 싸움을 나올 수 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기술주의 하락을 해서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지만 월봉 차트로는 여전히 추세 유지 국면, 그 다음에 목표치 상으로도 여전히 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미국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한번 흔들어줬고 또 기술주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같은 종목들이 흔들어주는 상황이었지만 전체적 구도상으로 여전히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기술적으로 이 정도가 무너져야 진짜입니다.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이제 거래 일수로 이틀 정도 남았는데 이번 달 월봉상으로 이 자리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나스닥이 7,400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한은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7,737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스닥은 일시적인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격을 좀 줄여주면서 이격을 벌려주는 그런 상황의 조정 정도로 보시는 게 적당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이슈는 이번 주가 아시겠지만 이제 7월이 끝나고 8월이 시작하는 달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에서 BOE 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BOJ 회의가 있습니다. 통화정책회의가 3개가 다 몰려있죠. 근데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나라 한국은행 의사록이 발표가 되면서 우리나라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가 됐어요.
특히 소수 의견도 있었죠. 이희령 의원의 소수 의견이 있었는 상황 속에서 이걸 한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 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가 나오느냐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9월에 금리 인상을 감행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할 거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 그렇다면 8월 시장의 방향성을 제기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영국을 제외하고는 금리는 아마 거의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8월에 우리나라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이슈에 얼마나 기름을 부을지 여기에 관전 포인트를 좀 가져올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이슈는 제가 좀 빨리 갑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을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세 번째 이슈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시장은 신용융자가 많아지면 주가가 조정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어질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신용융자 늪에 대비할 때다. 뭐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 8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 코스닥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그 빠른 상승을 했어요. 그때 대비로 여전히 신용이 많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은 좀 다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신용융자가 5조 3천억 정도로 지금 들었는데 그 전에 한 6조 3천억이었어요. 그러니까 1조 정도 줄었죠. 그러면 요 8월 기준으로 해서는 요때 8월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때가 8월입니다. 그러니까 요때가 8월인데 요때 출발할 때부터 늘은 걸 보면 한 9천억 돈 줄어야 되지 않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올라간 다음에 조정이 한 절반 정도 주면 반등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실 보면 신용융자가 정말 중요할까라고 본다면 절대 그렇지 않을 것만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에서 제가 이번 주부터는 좀 올라가야 되는데 아마 그 표현을 잠깐 이제 앵커하고 했어요. 들어가다가요. 그 이유는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이 코스닥을 기준으로 일단 말씀드릴게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요 추세선에서 살렸어요. 지난주에. 분명히 살렸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이 추세 연장선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위치는 주가 봤을 때 후행 스팬 종축으로 봤을 때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간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가 깊게 조정을 줬다면 이번 주에는 급격한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마련될 수 있는 차트의 모습이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신용융자가 다시금 화두로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거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조정은 어떻게 보면 요 아랫꼬리에서 누군가가 아랫꼬리를 만들었던 누군가가 다시 여기서 물량을 집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 그것이 미국에서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 흔들어주면서 코스닥 기술주 쪽으로 방향성을 약간 눈가림을 해준 상황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 신용융자의 늪에 대비할 때다?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 오히려 이 자리는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면서 접근하는 게 좋겠고요. 물론 시장이 끝까지 지켜봐야 되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급적으로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신용 하나만 가지고 대비를 할 때다라고 보기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반등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제기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소 부분입니다. 거래소에서도 제가 반등 가능성을 한번 제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반경 직성에서 엄청난 시간 동안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일봉에서는 며칠 싸움 안 합니다. 근데 주봉 상태에서 지금 4주를 싸웠어요. 여기서 보시면 4주를 싸웠고 그 4주에서 지금 5주선을 탈까 말까 고민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5주선이 누워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사실 거래소, 코스닥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버티기만 하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 5주선의 저점이 하나 빠지는 시점이 다음 주가 빠져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만 버텨주기만 하면 5주선이 우상향을 확 틀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자리가 급격한 하락으로 가는 자리는 절대 아닐 거다. 적어도 여기서 바닥을 디디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미국의 악재를 잠깐 만난 거죠. 우리나라 시장이 그만큼 약간 힘이 약하다. 무슨 말이냐? 호재에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반경 시점 확발할 모습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는 일단 악재에도 어느 정도 중감한 시점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이번 주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안에서 포트폴리오 종목입니다. 시장공감팀에서 오늘 얘기한 종목들 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